안녕하세요. 백신의 부작용 중 항체 의존 면역 증강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백신을 투여해서 면역 반응으로 항체가 만들어지죠. 그런데 이 항체로 인해 오히려 감염에 취약해지는 현상입니다. 백신을 접종받아서 면역이 생겼는데 이후에는 접종받은 백신에 대응하는 바이러스가 아닌 유사한 변종 바이러스가 신체에 들어올 때 면역 체계가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고 오히려 변종 바이러스가 신체 내에서 더 많이 만들어져서 증세가 심해지는 부작용입니다. Antibody Dependent Enhancement, 줄여서 ADE라고 합니다. 패서젠이 우리 몸에 침투하면 선천 면역이 작동하고 후천 면역이 작동합니다. 중화항체를 형성하죠. 그리고 백신은 중화항체를 유도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런데 가끔 항체가 셀 엔트리를 못 막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ADE는 언제 일어나느냐? 항체가 패서젠을 인지하고 바인딩 하는데도 인펙션을 막을 수 없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분명 항체가 병원체를 인지하고 달라붙었는데도 감염을 막을 수 없는 경우에 ADE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럼 도대체 제 역할을 못하는 이 항체는 뭐냐? 트로이 목마가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패서젠이 셀에 들어가게 도와주죠. 가서 적군을 막아야 할 항체가 오히려 도와주고 있는 겁니다. AD는 항체가 감염을 못 막는 경우에 발생하는 건데 감염이 된다고 전부 AD는 아닙니다. 감염되었지만 약하게 앓고 지나간다면 이건 백신이 제대로 작동한다는 뜻입니다. 위중증을 막아준 것이죠. 백신의 주 목적이 감염 예방이지만 그렇다고 감염 예방을 100% 하는 건 아닙니다. 일부는 감염되기도 합니다. 만약 감염 예방이 100%라면 백신 이피커시는 95%가 아니라 100%가 나와야 합니다. 일부는 감염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감염되었다 하더라도 덜 아프고 지나가면 백신의 덕을 본 거죠. 백신은 작동하는 겁니다. ADE는 백신을 접종했을 때 바이러스가 세포 안으로 더 잘 침투하는 걸 확인하며 성립합니다. 백신을 접종하지 않을 때보다 접종하고 나서 오히려 감염이 더 잘 되면 이건 ADE라는 겁니다. 물론 음모론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현재까지 코비드-19 백신에 대한 ADE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출시된 코로나 백신들은 ADE를 불러일으키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질병은 ADE를 불러일으키지 않지만 댕기열 바이러스는 ADE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하네요. 실제로 사례가 있다는 겁니다. 백신 이야기를 할 거니까 당연히 댕기열 바이러스는 감염되는 질병입니다. 그리고 다른 감염성 바이러스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바로 한 가지 타입만 있는 홍역과 볼거리와 다르게 댕기열 바이러스는 4가지나 되는 다양한 타입이 존재합니다. 이걸 혈청형 세로타입스라고 합니다. 이 4가지 형태는 매우 비슷하지만 또 미세하게 다릅니다. 한마디로 변이죠. 변종입니다. 만약 한 사람이 하나의 유형 A타입에 감염되었다고 하면요, 약하게 앓고 나서 중화항체를 형성할 겁니다. 이 항체는 A타입의 스페시픽한 중화항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운 나쁘게도 이번에는 B타입에 감염되었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A타입 항체가 아마도 들러붙을 겁니다. 하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죠. 왜냐하면 약간 다른 변이이기 때문이죠. A타입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프로텍션 해도 B타입에 대해서는 가서 바인딩 하기만 할 뿐 도움은 안 되고 오히려 셀 엔트리를 도와주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게 ADE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변이가 있는 바이러스의 경우 ADE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A타입에 대한 항체를 만들었지만 비슷하지만 다른 B타입에 대해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오히려 감염을 도와주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경우죠. 하지만 이렇게 감염되어도 약하게 앓고 지나가면 별거 아니고 이슈가 되지도 않을 겁니다. 하지만 ADE가 발생하면 심각한 댕기열, 출혈열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댕기열은 모기를 매개로 하는 바이러스 질환으로 연간 5천만에서 1억 명이 발병하는 질환이라고 합니다. 연 1억 명이면 꽤 많죠. 1980년대 이후 전 세계적으로 환자 발생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모기의 서식지가 파괴되고 모기의 서식지에 사람들이 거주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보통 인수감염 공통병도 이런 과정을 겪죠.
박쥐의 서식지를 밀어내면서 인간과 박쥐의 생활 반경이 겹치게 되고 사람이 키우는 돼지가 중간 숙주가 되어서 인간에게까지 감염되는 변이 바이러스가 탄생했다. 이런 이야기는 많이 듣게 되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자연을 훼손하지 말자는 교훈까지 주죠. 댕기열은 아직까지 항바이러스제나 백신이 상용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방이 중요한 질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예시로 들 때 백신을 접종했다는 표현이 아니라 하나의 세로타입에 감염된 경우를 들었죠. 상상이 아니라 실제 사례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댕기열은 댕기 바이러스가 원인 바이러스입니다. RNA 바이러스고요. RNA니까 당연히 변이도 잘 일어나겠죠. 그래서 4개의 혈청형이 있습니다. 20세기 이후에는 전 세계적으로 4가지 혈청형이 모두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 혈청형에 감염되면 영구 면역을 가지게 되어 다시 감염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죠. 감염되어도 재감염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혈청형에 감염되었던 사람이 새로운 혈청형에 노출되면 댕기출혈열이나 댕기 쇼크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교차 면역이 형성되지 않지만 일부 형성된 교차 항체들이 새로운 혈청형의 감염을 막는 것이 아니라 염증 반응의 촉매제로 작용하여 극심한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 이로 인하여 댕기 출혈열이나 댕기 쇼크가 일어난다는 가설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항체 의존 면역 증강, Antibody Dependent Enhancement, AD라고 합니다. 아직은 추정하고 있다는 것이고 가설입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믿어서도 곤란하죠. 의심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댕기 출혈열이나 댕기 쇼크의 경우 집중적인 치료를 해야 치명률이 1에서 2.5%라고 합니다.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면 사망률이 20%가 넘는다고 합니다. 대개 발생 국가들이 저개발 국가이기 때문에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댕기열의 잠복기는 평균 5에서 8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개 갑작스러운 발열로 시작된다고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발열이 있죠. 댕기열이 발생하면 그 외에 두통, 근육통, 관절통도 동반될 수 있지만 대부분 저절로 호전됩니다. 댕기열은 별거 아니죠. 그런데 댕기출혈열은 심각합니다. 혈소판이 감소한다고 하네요. 참고로 2014년 논문인데 여기에서는 돌파감염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에 처음 등장한 단어는 아니죠. 이미 쓰던 단어입니다. 아직 댕기열 백신은 없지만 만약 개발된다면 4가지 혈청형에 대하여 충분한 예방 효과가 동시에 나타나야 하며 각각의 혈청형에 대한 항체가가 균질하게 장기간 유지되어야 하고 체액성 면역뿐만 아니라 세포 매개 면역도 충분히 자극하는 백신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게 가장 이상적인 댕기 백신인데요. 4가지 타입에 대해 똑같아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달라지면 심각해지죠. 4가지 혈청형에 대하여 충분한 예방 효과가 동시에 나타나야 하는 이유는 특정 혈청형에 반응하지 않거나 특정 혈청형의 항체가가 다른 혈청형에 비하여 조기에 떨어지게 되면 이 혈청형에 의한 댕기 바이러스의 돌파 감염이 일어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다른 혈청형의 항체가 있는 상태에서 발생하는 댕기열 감염이기 때문에 극심한 면역 반응 ADE에 의하여 댕기 출혈열이나 댕기 쇼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댕기 백신은 엄청 만들기 어렵겠네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균형 맞추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라서 말이죠. 이 논문은 요즘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한림대학교 이재가 교수님의 논문이었습니다. 세 줄 요약입니다. 항체 의존 면역 증강은 트로이 목마입니다. 감염이 되어 항체가 생겼든 백신을 맞아 항체가 생겼든 이 항체가 다른 변이 바이러스에 대하여는 작동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극심한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이죠. 댕기열 바이러스는 RNA 바이러스고 4개의 혈청형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